오늘은 내 마지막 출근이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아침이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햇빛도 흐렸고 바람도 말이 없었다. 커피를 들고 회사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내 심장이 작게 떨렸다. 익숙했던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다. 그 불빛 아래서 수십 년을 보냈다. 출근과 퇴근의 반복 속에서 내 시간은 점점 회사의 것이 되어갔다. 책상 위에는 어제와 똑같은 모니터가 있었다. 파일들이 정리된 폴더, 잘 닦인 키보드. 하지만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동료들의 눈빛도 달랐다. 누군가는 미안한 듯했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그 사이에서 애써 미소를 지었다. 회의실로 불려갔을 때 누군가의 손에는 얇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공기가 식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그 박수는 따뜻하지 않았다. 손끝에서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커피 향과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가 숨을 막았다. 한 사람씩 다가와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세요. 말들은 달랐지만 표정은 모두 같았다. 의무감으로 눌러쓴 미소. 그 속에서 나는 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기억에서 벗어나 있었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앞에는 회사에서 준비한 꽃다발이 있었다. 시든 잎사귀가 벌써 몇 장 떨어져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꽃잎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 꽃처럼 나도 언젠가 버려질 줄 알았다면 조금은 덜 열심히 살았을까. 박수는 멈췄고 조용한 공기가 회의실을 채웠다. 누군가 문을 닫았고 그 소리가 내 귓속에서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이름이 적힌 명패를 떼어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이 이름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던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삼켰던가. 책상 위에 명패를 내려놓으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가 밀려왔다. 나는 자리 옆에 놓인 상자를 닫았다. 내가 쌓아올린 시간들이 그 안에 전부 들어있었다. 인형처럼 정리된 추억들. 그 안엔 내 웃음도 눈물도 5줄짜리 퇴직 공문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문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다. 낮은 형광등 불빛이 하나씩 내 뒤로 지나갔다. 벽에 걸린 회사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 로고를 나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그 이름의 일부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반사된 내 얼굴이 보였다. 피곤했다. 그러나 어딘가 후련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곳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갇혀 있었다는 걸. 회사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얼굴에 닿았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스쳤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출근길이 끝나고 나는 퇴근하는 대신 세상으로 던져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돌아본다고 해도 그 안에는 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사무실의 냄새가 떠오른다. 프린터의 잉크 냄새, 커피와 먼지가 섞인 공기, 그리고 모니터 불빛 아래 쌓여있던 서류 더미. 그 속에서 나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누군가는 내 진심을 볼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날 오전이었다. 박상무가 내 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언제나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를 신뢰했다. 그는 나보다 위였고 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이거 급한 일인데 도윤 씨가 처리해줘요. 언제나 믿고 맡기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라고 생각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었지만 그 안에 몇 줄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다. 결제 도장을 찍는 내 손이 약간 떨렸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피로 때문이라 여겼다. 오후가 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감사팀이 들어왔다는 말이었다. 그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내 자리로 다가왔다.
한도윤 차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른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들은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엔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횡령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내게 말했다. 이건 도윤 차장님 결제 서류가 맞죠? 그때 내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박상무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웃음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건 조용한 칼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사람의 삶을 잘라내는 미소였다. 나는 항의했다. 억울하다고. 그건 내가 아니라 그가 시킨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의 지위는 높았고 나는 이미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짐을 쌌다. 서랍 안에는 사원증, 오래된 볼펜, 그리고 퇴근길에 사주었던 딸의 그림 한 장이 있었다. 그 그림에는 나와 아이가 웃고 있었다. 아빠 회사라는 글자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보고 나는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며칠 후 회사 메신저에는 공지가 올랐다. 회계팀 내부 비리 사건. 관계자 해고 조치 완료. 내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거리에서 마주친 동료는 내 눈을 피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걷던 사람들도 내게 인사하지 않았다.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내려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가 가진 번호들은 이제 다 쓸모없는 숫자가 되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이 따뜻해서 더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를 믿었을까? 왜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 그가 나를 부를 때 그 미소 뒤에 칼날이 숨어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공기는 잊히지 않았다. 형광등이 깜빡이던 회의실, 박상무의 구두가 바닥을 치던 소리, 서류 위를 미끄러지던 내 도장의 감촉. 그 모든 것이 내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나를 버렸다. 나는 해명하려 했지만 세상은 이미 나를 정해버렸다. 뉴스의 한 줄, 댓글 몇 개가 나를 완성했다. 양심 없는 직원, 자업자득. 그 몇 글자가 내 인생을 덮었다. 나는 그렇게 사라졌다.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그 속에서 나는 멈춰 있었다. 누군가의 달력 위에서는 수많은 날이 지나갔겠지만 내 시간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눈을 뜬다.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창문 밖의 햇살은 늘 비슷하게 내 방을 비춘다.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단지 또 다른 하루의 신호일 뿐이다. 나는 커피를 내린다. 컵에 김이 오르고 그 향이 방 안을 채운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잠시 멈춘다. 이제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보고서를 내밀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유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함이 커졌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한다. 가게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반갑게 인사한다. 은퇴하셨죠? 이제 좀 쉬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는다. 쉬는 게 쉬운 일일까? 나는 일하지 않아도 여전히 피곤하다. 시장 골목을 걸으면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채소를 손질하는 손, 고기를 썰던 칼의 리듬,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게 주인의 익숙한 표정. 세상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햇살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며 먼지 입자들이 반짝인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내 젊은 날엔 저 빛이 희망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눈부시다. 장바구니를 채우고 돌아오는 길.
손이 무겁지만 마음은 더 무겁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엔 작은 공원이 있다. 거기 벤치가 하나 있다. 나는 매일 그 벤치에 앉는다. 신문을 펼친다. 활자들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온다. 물가 상승, 청년 실업, 고령 빈곤. 제목은 달라져도 내용은 같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 힘들고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다. 옆 벤치에 노인이 앉는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넨다. 살다 보면 참 허무하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주름이 대답했다. 공원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다가 금세 사라진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어린 딸이 떠오른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뛰던 기억, 그 손의 온기, 그 웃음. 이제는 머릿속에서만 들린다. 집으로 돌아오면 방 안은 조용하다. 라디오를 켜면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정치 이야기. 나는 볼륨을 줄인다. 소리들은 많지만 내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이 놓여 있다. 식탁 맞은편에는 빈 의자 하나. 그 자리에 아내가 앉아있던 시간이 그립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에 익숙해졌다. 사람은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창문을 연다. 바람이 커튼을 흔든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마음속을 통과한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가 어딘가로 떠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하지만 눈을 뜨면 여전히 같은 방, 같은 공기.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토록 버텼던 걸까? 젊은 시절엔 열심히 살면 보상받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열심히 살아도 잊히는 게 인생이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 그래도 내일이 오면 나는 또 일어난다. 커피를 내리고 시장을 걷고 벤치에 앉는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루를 맞이한다. 아마도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도 괜찮았다고. 비록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 말 하나로 나는 하루를 버틴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보인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희미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희미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빛처럼. 그날 밤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평소보다 묵직했다. 나는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낮게 깔린 음악이 흐르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벨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그 소리가 이날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다.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 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숨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끊김이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 대답이 없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거리의 불빛들이 빗물 속에서 흔들렸다. 도로 위의 차들이 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들의 이름만 계속 부르며 뛰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의 문이 열려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하얀 조명이 내 눈을 아프게 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물었다. 아들, 제 아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나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았지만 그 손길이 멀게 느껴졌다. 귀가 먹먹했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산소 마스크와 하얀 천, 그리고 기계음 하나. 삶과 죽음이 그 얇은 선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 무릎이 풀렸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안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느낌만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간호사의 발소리, 기계의 삐소리, 그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비냄새로 가득했다. 젖은 신발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번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보다 깊은 무언가가 내 안에서 무너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빗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벌이라면 이제 충분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봤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말이 겨우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아침의 빛도, 커피의 향도, 거리의 소리도 모두 낯설고 차가웠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완전히 닫혔다. 그 문 너머로는 빛이 없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도 꺼두었고 커튼도 열지 않았다. 아들의 방 문 앞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 방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노트와 펜, 책장에는 아직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흔적들을 만질 수도 지울 수도 없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병원 복도가 떠올랐다. 흰 조명 아래에서 나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느꼈던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다. 아직도 귓가에서 기계음이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몸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힘조차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가 버텨지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그만 잊어야죠. 시간이 약이에요.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잊으라는 건 그 아이의 목소리도, 웃음도, 존재도 지우라는 말이었다. 시간은 약이 아니었다. 시간은 상처를 덮는 흙일 뿐, 아픔을 없애지 못한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수염이 자랐고 눈밑은 움푹 파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건 내 눈빛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오래된 그림자처럼 보였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멈춰 있을 수는 없다. 그날 밤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입었던 양복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 회색 정장을 꺼냈다. 그 옷은 내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나갔던 날 입었던 옷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 옷의 먼지를 털었다. 그 먼지 속에 내 과거가 묻어 있었다. 욕심, 자존심, 믿음, 그리고 배신까지. 옷을 입고 거울을 봤다. 그 안에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고 단추를 잠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정의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었다. 정의는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정의는 나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 거였다. 나는 책상 위 서랍을 열었다. 서류와 오래된 명함들 사이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아들과 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손에 쥐었다. 그의 웃음이 내 손바닥에 닿았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결심했다. 아들,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렸다.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수첩을 꺼내 이름을 적었다. 박상무.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나는 복수를 감정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쉽게 타오르고 쉽게 사라지는 불이다. 나는 불이 아니라 칼이 되기로 했다. 천천히, 조용히, 정확하게 내리꽂히는 칼.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차가움이 내 안에 뜨거운 것을 식혔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책상 위에 펜을 올려두고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서류들을 정리했다.
회사에서 남겨둔 파일, 오래된 메일, 그리고 기억 속의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 떠올리며 연결했다. 모든 조각이 한 사람을 향해 모였다. 아들의 사진 옆에 메모를 하나 붙였다. 시작은 지금이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무겁지 않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또렷했다. 그건 복수가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아올 때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들이 울고 있었다. 그 소리가 어제와 달랐다. 이제 나는 방향을 가졌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오직 하나였다. 새벽이었다. 하늘은 어둡고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그 사이로 몇몇 사람들만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오래된 재킷을 꺼내 입었다.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안엔 과거의 데이터, 수많은 숫자, 이름, 서류, 그리고 그날의 흔적들이 있었다. 누군가에겐 아무 의미 없는 파일이겠지만 나에게는 증거였다. 컴퓨터 화면 속에는 수년 전 내가 만들었던 회계 파일들이 남아 있었다. 내가 손으로 입력했던 수많은 수치들. 그중 일부가 조작되어 있었다. 그 수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내 눈앞에서 박상무가 바꿔치기한 수치였다. 커서가 깜빡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파일을 열고 비교하고 복원했다. 한 줄 한 줄 그가 감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점점 제자리를 찾아갔다. 창문 밖으로는 새벽의 바람이 불었다. 아직 세상은 자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깨어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분노, 억눌린 정의감, 그리고 복수의 목적이 하나로 모였다. 그날 밤 나는 회사 근처를 찾았다. 10년 전까지 매일 다니던 길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익숙했다. 회사 로비의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 그 냄새, 그 공기까지도 그대로였다. 보안 요원이 나를 지나쳤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은 몰랐다. 시간은 사람을 지워버리는 법이다. 그 지워진 얼굴로 나는 천천히 걸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고 나는 계단을 올랐다. 낡은 구두의 굽이 콘크리트에 부딪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내 심장의 박동과 같은 속도였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내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류장이 보였고 파일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중 몇 개를 꺼냈다. 회계 보고서, 거래 내역, 자금 운용 계획.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었다. 나는 가방을 열고 파일을 하나하나 복사했다. 노트북 화면에 녹색바가 천천히 차올랐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섞여 들렸다. 한 줄 한 줄이 그동안 내가 잃었던 명예와 진실을 되찾는 과정 같았다. 파일 복사가 끝나자 나는 USB를 꺼냈다.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그 안에는 내 모든 분노와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걸 손에 쥔 순간 나는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낯설게 들렸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목소리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 하루는 그들과 달랐다. 그들의 하루는 반복이지만 나의 하루는 복수의 첫날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냉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나는 그 세상을 향해 걷고 있었다. 손 안에 쥔 USB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속의 데이터들이 내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뛰는 것 같았다. 그 작은 금속 속에서 내 인생이 다시 뛰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복수는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밤이었다. 도시는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USB, 그리고 커피잔 하나가 있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내 손끝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화면에는 회사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열려 있었다. 숫자, 도표, 서명. 그 속에 숨어있던 거짓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이걸 세상 밖으로 꺼내야 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나는 수없이 고민했다. 이 증거를 세상에 내놓는다는 건 나 자신을 다시 던지는 일과 같았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잃을 게 없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다. 그 소리마저 내 결심을 시험하는 듯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였다. 기자로 일하는 사람. 예전에 한 번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네, 할 말이 있습니다. 장소는요? 예전 회사 근처 골목길 카페 뒤편입니다. 나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비가 갠 후처럼 축축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 눈빛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있었다. 나는 USB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이 잠시 떨렸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알아야 하니까요.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고 USB를 품에 넣었다. 우리 사이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세상에 내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차분해졌다. 며칠 뒤 나는 뉴스를 켰다. TV 화면 속 앵커가 단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 기업의 내부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막이 흘렀다. 증거 불충분, 수사 종결 예정. 나는 리모컨을 내려놨다. TV 화면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분노 대신 냉정이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갔다. 뉴스는 끝났고 사람들은 다른 소식에 웃고 떠들었다. 진실은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 불빛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래, 세상은 귀가 멀었지.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이 방 안에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이 듣지 않는다면 나는 더 크게 말해야 했다. 세상이 외면한다면 나는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USB의 사본 하나를 꺼내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실은 한 번 막을 수 있지만 완전히 묻을 수는 없다. 나는 노트를 꺼내 세 문장을 적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복수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는 것이다. 법원 앞에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날의 하늘은 무겁고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내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수많은 새벽, 끝없는 야근, 그리고 배신의 순간들. 오늘 이곳은 단순한 재판장이 아니었다. 나의 시간과 세상의 거짓이 맞서는 자리였다. 복도 끝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이 열렸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향했다. 그들 대부분은 나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증명해야 할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으니까. 피고석에 그가 있었다. 박상무. 그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여유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 리듬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판사가 내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 당신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저는 이 회사의 전 직원이자 이 모든 서류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자료가 띄워졌다. 내가 밤새 복원했던 회계 자료들이 하나씩 화면에 펼쳐졌다. 숫자, 서명, 날짜,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안에 조작 흔적들. 한 줄 한 줄이 나의 증언이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심하던 눈빛이 점점 흔들렸다. 변호사들이 서로 속삭였고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한 곳, 박상무에게 향해 있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처음엔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 수치가, 이 서명이, 이 거래가 모두 당신의 지시였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법정안을 울렸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이 내 말을 들었다. 스크린 속 숫자들이 멈췄다. 판사의 망치가 짧게 울렸다.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공기조차 멈춘 듯했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분노도 변명도 없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조용히 식혔다. 이제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이미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그 단어들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내가 잃었던 시간의 조각들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법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린 빛이었다.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10년 전 나는 이 건물 앞을 고개 숙인 채 지나갔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똑바로 섰다. 계단 아래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내 얼굴을 알아봤다. 누군가 말했다. 저 사람이 내부 고발자래.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 단어가 오랜만에 나를 사람으로 불러주는 것 같았다.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늦게 오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착한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어쩐지 오늘따라 가볍게 느껴졌다. 건물의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그 안에 나는 달라져 있었다. 더 늙었고 더 상처받았지만 더 단단했다. 복수는 내 삶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 밤이었다. 도시는 이미 잠들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 아래 천천히 걸었다.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재판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다. 세상은 다시 바쁘게 돌아갔다. 뉴스에서는 다른 사건이 헤드라인을 차지했고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잊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임 없이 받았다. 짧은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도윤 씨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였다. 박상무. 그는 재판 후 모든 걸 잃었다.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심도. 그가 나를 만나자고 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좋습니다. 어디서 보시죠? 그가 말한 곳은 회사 옥상이었다. 10년 전 매일 보던 하늘 아래였다.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회색 콘크리트 위로 달빛이 번졌다. 그가 있었다. 한 손에는 담배, 다른 손에는 술병.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웃었다. 그 웃음엔 예전의 여유도 권위도 없었다. 그저 지친 한 사람의 미소였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하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나도 살아야 했거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때렸다. 살기 위해 누군가를 밟았다는 말.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밟은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흘러나왔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몇 발짝도 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속에는 두려움, 후회,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모든 게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넌 결국 나랑 다를 게 없어.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잠시 그 말을 되뇌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하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퍼져나갔다. 바람이 옥상 난간을 스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원했던 복수는 이미 끝나 있었다.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느낀 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공허였다. 그는 무너졌다.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유리 조각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주저앉았고 나는 그 앞에 섰다. 끝났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가 울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분노는 사라지고 남은 건 피로였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 공허가 남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내 코트 자락이 흔들렸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다. 그 불빛들이 마치 지나온 세월의 조각 같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내 눈에 닿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때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지나가는 길이었다. 나는 난간 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그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되찾을 겁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나를 향했다. 그 안에 담긴 건 원망도 미움도 아닌 그저 늦은 깨달음이었다. 나는 돌아섰다. 계단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다.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내 발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내 심장의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도시는 여전히 회색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주 미세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건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가야 할 사람의 불빛이었다. 새벽이었다. 창문 밖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부드러운 온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는 맑았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책상 위에는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종이 위로 빛이 흘렀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전직 직원, 기업 비리 폭로. 그 아래 작게 쓰여 있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멈추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내 마음을 대신 써준 글 같았다. 손가락으로 제목 위를 천천히 따라 그었다. 활자 하나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이제야 끝났구나. 그제서야 정말 그렇게 느껴졌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 소리가 어쩐지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도로 위에 물기가 남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천천히 꺼지고 있었다. 하늘은 푸른 빛으로 바뀌고 있었고 공기는 새로웠다. 나는 공원으로 향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의 걸음은 달랐다. 이제 내 어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거웠던 짐이 사라지고 대신 묘한 가벼움이 남아 있었다.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신문이 있었다. 햇살이 신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활자들이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두 손 위에 올려두었다. 바람이 불었다. 신문이 살짝 들썩였다. 그 바람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아들의 방 냄새, 아내가 끓이던 된장국 냄새, 그리고 오랜 회사 복도의 먼지 냄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웃음이,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아버지,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나는 눈을 떴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마음속엔 분명히 남아있었다. 미안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버텼다. 너의 억울함이 세상에 닿도록.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바람이 그 말을 데리고 멀리 흘러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 빛이 눈부셨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크지 않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다. 이제 나는 죄인일 수도 있고 정의를 행한 사람일 수도 있다. 세상은 어떤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내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은 단 하나였다. 살아남은 사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 그게 내가 끝내 지키고 싶었던 나였다. 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반가웠다. 그 웃음 속에 과거의 내가 있었다. 아들과 함께 뛰던 그 시간, 그때의 나는 세상을 믿었고, 이제의 나는 세상을 이해했다. 나는 신문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햇살이 내 발끝까지 내려왔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 한 줄기 빛이 마치 내게 다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걸었다. 바람이 내 뒤를 따라왔다. 그 바람이 코트를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돈과 권력은 여전히 사람을 흔든다. 하지만 회색 속에도 빛이 있다. 그걸 나는 오늘 봤다. 빛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길모퉁이를 돌아 천천히 걸었다. 멀리서 아침 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도시를 깨웠다. 그리고 내 마음도 함께 깨어났다. 오늘 나는 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복수로 시작된 길이었지만 이제 그 길의 끝은 삶이었다. 나는 더 이상 미움으로 걷지 않는다. 나는 이제 빛으로 걷는다.